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0.9% 올랐습니다. 전체 물가 지수 중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따진 것인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0.4%보다 2배 높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매달 0.2%의 속도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그보다 4배나 되는 상승세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상승률 0.4%가 그대로 나왔더라면 그림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상승 속도가 2달 연속 줄어드는 모습,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지난 4월에 일찌감치 정점을 찍은 추세가 그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물가 양상은 달랐습니다. 모멘텀이 강력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난 1981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 4월과 같은 상승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고차 가격이 주범이었습니다. 보시듯이 가격지수가 6월에도 천정부지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중고차 가격 한 품목이 6월 전체 물가 오름폭의 3분의 1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10.5% 급등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가장 가파른 월간 상승률이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만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경제 재개방과 관련된 품목들이 물가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중고차 가격과 렌터카 비용, 자동차 보험료와 숙박비, 항공요금과 외식비 등 6개 항목이 전체 물가 오름폭의 55%를 이끌었습니다. 전달에 52%에 비해서 기여도가 더 커졌습니다. 일부 품목에 집중된 일시적 물가 압력이라고 볼만한 대목이죠. 그런데 다르게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6개 재개방 항목 외에 에너지 비용까지 7개 항목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달 66%에 달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흰색과 빨간색을 합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유별난 7개 품목을 빼고 보더라도 물가는 한 달 동안 0.3% 이상 올랐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 막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석 달 연속해서 그야말로 기타 품목들이 0.3% 수준의 높은 상승 속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상 속도 0.2%를 웃도는 것이죠. 이번에도 미국 물가 지표는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듯이 미국 장기국채 시장의 반응은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발표 직후에 10년물 수익률이 급반등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하락 추세로 되돌아갔습니다. 30년물 국채 입찰 흥행이 저조했다는 뉴스가 나온 오후가 돼서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30년물 국채는 미국 국채 중에서 만기가 가장 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민감합니다. 장기 국채 시장의 미적지근한 반응은 믿을 구석이 따로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전망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은 물가 뉴스에 일찌감치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달 매파적 FOMC 서프라이즈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내년 말 유로달러 선물에 반영된 금리는 올해 말보다 32.5bp 높게 형성됐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흰색 선입니다. 내년 말 이전에 금리가 32.5bp 인상될 가능성, 그러니까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보시듯이 유로달러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물가 지표가 발표되자 즉시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을 높여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장기국채 시장은 오후가 돼서야 물가에 반응했습니다. 이 그래프의 주황색 선 10년물 수익률이 급히 올라가자 흰색 선 나스닥 100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정점을 지나갔을 것이라는 예상은
밤사이에 이렇게 일단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